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봉투를 잡으면서 라디오의 서재를 녹음을 하고 있고요. 라디오의 서재가 진짜 오랜만에 녹음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동안 많이 바쁘셨죠? 원래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흔쾌히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없으셨다고 해야 되나?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 불러주시지. 근데 이게 출연 조건이 신간이 나와야 돼요. 네네. 그래서 섭외하는 게 어려워서 네네. 저도 중간부터 인간이 이번에 예. 나왔으니까. 안 올리기 시작을 해버렸죠. 그래서 네. 참 늘 책방에 보면 그 라디오의 서재 질문집 이제 박스가 있는데 네. 항상 쌓여 있는 걸 보고 이제 제 마음이 늘 무겁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신간이 나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래서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신 분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새벽고양이 출판사에서 폭풍, N의 침묵, 그리고 이번에 2개의 사과, 이상형 찾기를 번역한 제이미 킴입니다. 와! 네, 저희 프로젝트 메이즈의 영미문학 쪽을 네. 담당해주고 계시는 분입니다. 네, 프로젝트 메이즈가 일본 문학만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네. 그 프로젝트 메이즈의 봉투 로고에 보시면 그 나라의 언어로 새벽고양이라고 적어놨어요. 네. 그래서 영미문학은 A cat at dawn. 이라고 감사합니다. 저는 영어로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영미문학을 또 같이 출간을 하고 있는데 이번 문학은 좀 특별하죠. 네. 이번 문학은 캐나다 문학이랑 인도 문학 네. 이렇게 두 편을 준비를 했습니다. 새로운 나라죠. 네, 준비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이번 작업은? 이번 작업은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그 작품 선정하는 부분. 제일 힘들죠. 네. 네. 그래도 그때 이제 영어랑 그 미국이랑 영국 작품을 했기 때문에 조금 다른 영어권 나라의 작품을 하고 싶었고, 그런데 이게 찾다 보니까 너무 이 난관에 부딪히는 게 그렇죠. 제한이 많아요. 네, 제한이 네. 길이도 그렇고 그리고 숨겨진 작품을 또 그쵸. 우리가 발굴해내야 네.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유명해서도 안 네. 되고. 그래서 그 작품을 선정하는데 굉장히 힘들었는데 대표님께서 마지막에 딱 그 이거다. 결정을 해주셔가지고 맞아요. 네. 이번엔 좀 죄송스러운 게 너무 제한이 많았어요. 맞아요. 제 출판사 대표의 욕심으로는 나라가 안 겹쳤으면 좋겠다. 맞아. 좀 그리고 뭐 미국 작품도 영국 작품도 좋지만 새로운 나라의 문학 작품은 정말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요청을 드렸었죠. 그래서 네, 그게 좀 어렵죠. 사실 네. 새로운 나라의 문학이라 해도 분량이 딱 들어갈 만한 분량을 찾는 것도 그쵸. 어렵고 내용도 딱 좋아야 되니까. 그리고 사후 75년이 지나야 하고 그쵸, 저작권도 없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제한이 있었지만 네. 그래도 훌륭하게 이번에 네. 그쵸. 이번 시즌 10이에요 벌써. 맞아요. 그래서 이번 시즌 10의 그 테마가 뭐죠? 디시전이라고 해서 저희가 선택으로 맞아요. 번역을 했습니다. 맞아요. 요것도 네. 또 이야기가 있는데 네. 두 작품 다 뭔가 선택을 하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살다 보면 수만 가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 선택으로 인해서 항상 뭔가 길이 다르게 진행이 되는 것도 네. 있고, 그리고 그 인간이 하는 선택은 뭔가 인간이 그동안 살아온 가치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두 작품이 그런 연결점이 있어서 네. 선택이라고 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요거를 초이스라고 안 하고 디시즌이라고 네. 제안을 주셨잖아요. 네네. 네. 그거는 어떤 건가요? 그냥 이 작품들에서 보면 이게 단순한 선택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선택 이후에 어떤 길이 결정되는 것도 있지만 이 선택을 하기까지의 배경,
그리고 이 선택에 이르기까지의 그 사람의 생각 그리고 가치관 이런 것들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서 이건 그냥 이 뭐 여러 개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게 아니고 정말 좀 결정적인 내 운명을 가르는 어떤 순간의 선택들이기 때문에 저는 결정이라고 오히려 봤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한국어로는 선택을 한 이유는 네. 사실 가벼워 보이는 그 선택들이겠지만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결정으로 이어진다라는 네. 것을 좀 표현하고 싶어서 한국어로는 선택이라고 네. 하고 영어로는 디시즌이라고 해서 이렇게 시즌 10이 나왔고요. 아마 프로젝트 베이지는 시즌 10 정도까지 하고 좀 다른 걸 또 해볼까. 네. 그리고 프로젝트 베이지가 아예 끝나는 건 아니지만 또 다른 분량의 다른 작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작품이 참 마지막 피날레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신간을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지금 라디오로는 보이지는 않지만 대표님이 이 봉투의 색깔에 진짜 진심이셨잖아요. 아우 그럼요. 그 색깔에 대해서도 좀 시각적으로 그쵸. 설명을 색상을 한번 해주시면.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상형 찾기라는 작품이 캐나다 작품을 네. 첫 번째로 저희가 선정을 했어요. 근데 이 작품을 읽었을 때 이상하게 저는 약간 풋사과 색깔이 생각이 났어요. 네네네. 이게 배경 자체가 풋사과의 색상이 있는 작품은 아니었는데 오히려 그 주인공이 입었던 옷은 막 그 와인색이고 막 맞아. 안에 브라운 뭔가 이런 느낌이었지만 제가 느끼기로는 풋사과가 먼저 생각이 났거든요. 아마 뭔가 그 감정의 색상 자체가 풋사과처럼 푸릇푸릇하고 이제 맞아요. 막 시작되는 맞아.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거 풋사과 색깔이 더 어울릴 것 같아요 라고 해서 풋사과를 결정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두 개의 사과는 하고 싶은 색상이 있었어요. 네. 이 같은 종이 계열로. 근데 이제 그 색상이 진주홍색이라는 색상이었는데 단종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종이를 찾기 위한 여정을 좀 많이 떠났고요. 진짜 인쇄 넘기기 직전까지 종이가 여러 번 바뀌어서 이번에는 홍차색이라는 그동안 프로젝트 베이지의 같은 계열의 종이는 아니지만 좀 맨들맨들한 질감이에요. 그래서 사과의 그런 맨들맨들한 질감을 생각할 수 있게끔 해서 이제 요런 홍차색을 네.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떤가요? 직접 보시니까. 너무 제가 그 번역하면서 사과 떠올랐던 그 사과의 이미지 그 색깔하고 너무 부합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그 이상형 찾기의 풋사과 색깔은 그 이상형 찾기에 전체적으로 흐르는 네. 그런 이미지와 색감이랑 네. 너무나 잘 어울려서 네 아주 이 여름에 그냥 두 개 하나 불타는 또 그런 사과에 또 하나는 풋풋한 싱그러운 여름의 풋사과의 색깔 그쵸. 그래서 그 조화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번에 약간 느낌이 풋사과랑 빨간 사과 같은 느낌이어서 네네네. 도서전 때 저희 두 개의 사과랑 이상형 네. 찾기 그리고 같이 또 작업을 하는 시간을 꺼내 듣는 책 3집은 네. 이번에 5나라의 문학을 담았어요. 네. 신간 2개 포함해서 영미 문학이랑 프랑스 문학까지 해서 그 3권을 구매하시면 사과를 드리는 이벤트를 하려고 해요. 네, 사과. 그래서 사과 천국. 책을 읽고 듣고 맛보는 문학 사과 이벤트를 네. 시작할 예정입니다. 하루에 20세트씩만 팔려고 하니까 네. 맞아. 도서전 오시는 분들 네.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과를 그 오감으로 그쵸.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 같네요. 네. 선물이면.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자, 라디오의 서재를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건데 네. 라디오의 서재 들어보셨다고 들었어요. 네네. 어떤 편을 들어보셨나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네, 어떤 작가분. 예. 네네네. 제가 올린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제 잘못입니다. 예. 네. 그래서 네. 순서는 이제 라디오의 서재라고
상자가 있어요. 책방에 늘. 그래서 네. 책방에 오시는 분들이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나 평소에 궁금했던 질문들을 적어가지고 네. 여기 아크릴 통 네. 안에다가 넣어 주셨거든요. 저도 이 아크릴 통 안에 넣었었는데 오. 네, 질게 뽑힐 수도 있겠네요. 그럼 되게 모른 척 해주세요. 네. 네. 그래서 5개의 네. 이 소리는 지금 에어컨. 에어컨 물 올라가는 소리라서 예. 어, 네. 그래서 5개의 이제 질문을 뽑아서 줘 주시면 제가 네네. 낭독을 하고 거기에 네. 대해서 답을 해주시는 시간을 가지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늘 제가 할 때 이거를 한 번씩 흔들어요. 이렇게. 네. 되게 많이 써있네요. 네. 자, 하나를 뽑아서 줘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요. 돈은 많이 필요 없는데 커피 한잔하며 말라가는 빨래를 지켜보는 여유가 있는 삶을 살고 와. 싶어요. 님들도 그렇죠? 네, 어떠세요? 부자 되고 싶으세요? 부자 되고 싶다는 생각은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은 안 한 것 같아요. 그냥 뭐 부자라는 그 단어를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은 안 했고 여기처럼 여유로운 삶? 뭐 그런 건 누구나 네, 원하니까 어떤 여유를 한번 느껴보고 싶으세요? 그런 어떤 여유? 저는 그냥 이분은 이제 커피 말씀하셨는데 저는 차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네, 차 마시면서 그냥 제가 또 앤틱을 좋아해서 네, 앤틱 찻잔에 네. 차 마시면서 오. 그 앤틱 그릇을 음미하면서 또 차의 향과 맛을 음미하면서 그냥 그런 향수에 젖는 네, 그런 시간이면은 충분히 여유로운 것 같아요. 그럼 네. 이미 부자죠, 그럼. 네, 그렇죠. 이미 네네네. 마음은 부자가 네네네. 되죠. 맞아요. 그런 여유, 너무 부럽네요. 네. 커피 한잔하며 빨래를 지켜보는 여유가 그러니까 있는 이거는 삶. 건조기가 있어야 되고 뭐 오. 말라가는 빨래를 그냥 말을 하고 놔두고 어딜 막 급히 가야 되는 건 아니고 그쵸. 그걸 이제 지켜보는 그런 여유까지 시간의 여유를 말하는 것 같은데 저는 건조기 있어도 잘 사용은 안 합니다. 직접 널으세요? 네, 왜 그러냐면 전기 비싸가 많이 그런 나가서요? 전기 그걸 굳이 건조기에 말려야 되나? 라는 생각도 있고 네. 네. 저도 되게 작은 건조기를 샀었는데 네네. 이게 되게 원룸용 저렴한 건조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되게 잘 사용을 네. 했었어요. 근데 문제가 불이 나더라고요, 안에서. 그래서 이렇게 돌리고 가만히 있는데 어디서 타는 냄새가 막 큰일 나길래 났네요. 이게 뭐가 이렇게 타나 집에? 네네네. 근데 혹시 싶어서 건조기를 열어봤는데 안에서 이미 속옷이 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건조기를 버렸습니다. 어머나. 와, 예. 엄청 어디서 들어도 못 본 예. 건조기 에피소드네요. 그래서 저는 네네. 비싼 건조기를 살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싶어요. 그게 그 여유를 말하는군요. 또 건조기를. 그런가? 그렇네요. 세탁기는 다 있지만 건조기는 또 마련하고 싶다 이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건조기는 그건- 있으면 좋아요. 네, 저는 저는 필수라기보다는 또 옵션이니까. 쓰면 편리하다는 걸 너무 느껴서. 그쵸. 그래서 맞아. 네. 근데 또 이렇게 클래식하게 네. 진짜 손으로 널어가지고 네. 섬유유연제 냄새를 맡으면서 있는 것도 좋아요. 예. 넣는 게 귀찮긴 해도. 네. 많은 걸 말씀해 주시고 있네요. 그럼요. 그 여유와 시간적인 여유와 뭔가 마음의 그분이- 부자가 더 되고 싶은 느낌이 있는 것 네네네네. 같긴 해요. 뭐 돈보다는. 네네. 네. 근데 저는 돈도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그럼요. 같아요. 그럼요.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뽑아주세요. 네. 올해 목은 알. 뭐가 이렇게 긴데? 이게 뭐야? 상당히 길어요. 올라오고 계십니다. 길이에. 아니 왜냐면 뒷면에도 적혀 있어요. 와. 자, 제가 두 번째 거 읽어드릴게요. 네.
2주 후면 24살이 되는데 뭘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어요. 대학을 안 가고 고등학교 졸업 후 군대 다녀오니까 벌써 23이네요. 와. 다른 사람들은 뭐든 해봐, 네가 좋아하는 걸 찾아봐 라고들 하는데 네. 좋아하는 일이 뭔지 어떤 것부터 해야 할지도 막막하네요. 사람들은 모두 어떤 계기로 진로를 찾고 삶을 살아나갈까요? 와. 세고서림을 운영하시게 된 계기와 제 고민에 도움이 될 만한 책도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20일. 와. 진짜 라디오가. 네네네. 네. 네. 우선은 24살. 네네네. 얼마나 예쁜 나이예요. 정말 가슴이 철렁합니다. 네. 번역가님은 네.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도 하고 있죠. 무엇을 할지, 어떤 걸 좋아. 저는 걸 그 찾을지. 인생에 우리가 모든 순간 이런 고민은 해야 되고 네. 자기만의 답을 찾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대답이나 내가 생각하는 게 정답은 아닐 수 있고 네. 해답은 아닐 수 있어도 그래도 저는 이런 질문은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네네. 정답이라 생각을 해요. 어. 네, 만약에 그런 고민조차 안 하셨으면 그쵸? 어떤 방향으로 갈지 되게 막막해 하셨을 수도 네. 있는데 저는 되게 건강해 보입니다, 사실. 네네. 그리고 이 질문을 하신 이 지금의 시점에서는 네. 아마 뭔가 정답이 있을 거야. 근데 나는 그 정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거야. 라는 그런 불안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것이 모두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나는 그 정답을 딱 찾아야만 해라기보다는 그냥 계속 해가는 과정 중에서 그냥 그 순간들을 좀 누리면서 경험하면서 즐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내가 지금 하는 게 정답이 아니면 어떡하지? 이 길이 내 길이 아니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 불안과 그 무게감에 오히려 그 시간들을 좀 놓치게 될 것 같아요. 24살? 24살. 네, 그 시간에 네. 그냥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많이 나가고 탐색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가지면 좋겠다. 근데 되게 생각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어. 내가 뭘 좋아하는지 네,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네네. 많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막막해 하시는 어. 분들? 근데 왜냐면 주변에서 다들 그런 이야기를 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도 없고 뭔가 하고 있는 게 없으면 뭐든 해봐. 너무 청춘이 아깝잖아. 이렇게 애들 말씀하시는데 근데 사실 방향을 못 정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만약에 좋아하는 걸 찾고 방향을 정하게 되면 막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것조차가 지금 막막하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저도 딱 이런 시기가 있었어요, 사실. 맞아요. 저는 사실 출판을 하고자 제 인생의 목표를 세운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뭐 이렇게 글도 쓰고 막 하니까 막 작가가 되는 게 꿈이었나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는 아니요. 저는 네. 아예 없었어요. 제 꿈에 뭐 방송 작가 정도는 있었을지 몰라도 그런 출판의 길을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산 사람은 아니어서 근데 저의 고등학교 때 저의 꿈은 그냥 일본 대학을 무사히 졸업하는 거 그게 그냥 저의 유일한 꿈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것만 막 바라보고 달려왔거든요. 네. 근데 그 꿈이 이루어지니까 네. 졸업을 했어요. 네. 너무 허무한 거예요. 왜냐면 그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될지에 대한 생각을 안 해봐서 그래서 그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내가 좋아하는 것도 없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떤 목표를 갖고 살아야 될까 그리고 제일 고민됐던 건 일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직장이든 어느 분야든 좋아하지가 않은 것 같은데 뭘 해야 되지? 어떤 회사를 들어가야 되지? 가 가장 큰 고민이어서 그때가 제일 힘들었는데
근데 뭔가 인간은 되게 운명적으로 길이 정해져 있다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냥 우연하게 음. 갔던 독립서점을 어? 갔는데 좋은 거예요. 그 분위기라든지 내가 몰랐던 책들이라든지 그리고 되게 바쁘게 살았던 삶 속에서 그 책방에서 책을 읽는 시간만큼은 네. 시간이 내가 주체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책방 가서 책 읽는 게 좋아서 계속 갔었던 거거든요. 맥주 마시면서 책 읽고. 근데 그게 좋다 보니까 30 되기 전에 책을 내보는 게 어때? 라고 물어보시니까 사장님이 한번 내볼까? 해서 그냥 작은 거 하나하나씩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하나하나씩 하니까 하나를 할 때마다 좋잖아요. 막 사람들이 책 읽고 말해주는 말들 이런 것들이 쌓이고 그런 말들로 인해서 이 길을 계속 가봐야겠다라는 저의 원동력이 된 거고 그러다 보니 이제 책방도 코로나 때 시작을 했는데 계속 코로나 때 어디 안 나가고 책은 쌓여있고 이거를 홍보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는 약간 탈출구식으로 책방까지 시작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너무 알 것 같아요. 좋아하는 걸 찾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그래서 너무 거기에 대한 마음을 힘들게 하지 마시고 노세요. 이것저것 가서 놀아보시고 네네. 그러다 보면 맞아. 정해져 있는 나의 무언가의 운명의 길이 나타날 거예요.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마음으로 알 것 같아요. 나 이거 재밌는데? 나 이거 해보고 싶은데? 그래서 하나하나씩 하다 보면 그게 쌓여서 뭔가를 즐겁게 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 들으니까 네. 그 작가님의 그런 열린 태도, 마음 그런 게 느껴져요. 네. 만약에 그때 뭐 책 내볼까 이런 생각을 그렇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내보지 뭐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해보지 뭐 이런 그런 열린 태도, 열린 마음 그런 게 되게 인상 깊고 그리고 저도 이 지금 새벽 고양이 출판사하고 번역을 하게 된 게 네. 작가님이 그 1인 출판사 토크 그 북토크 네, 때였죠. 북토크 때 제가 가서 참여를 하고 그리고 말씀 중에 우리 출판사에서 하는 메이지 프로젝트는 일본 문학을 번역하는데 나는 영미 문학도 하고 싶다. 제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내가 끝나고 바로 나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네. 거기서도 또 열린 태도가 나오는 게 그러면은 한번 같이 해볼까요? 바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실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겠다고 했어요. 저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연락 드릴게요. 연락 주세요 하면서 그때 이제 저도 그렇게 우연의 공간 지금 그러셨잖아요. 막 놀고 이것저것 해보고 막 해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갔다가 그렇게 만나서 이렇게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 맥이 그렇게 연결이 돼서 네 맞아요. 근데 그때 저도 같이 합시다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도 보통 그 번역 그러니까 물론 그 자리가 프로젝트 메이지가 뭔지에 대한 자리였을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아셨을 맞아요. 거고 양국, 네. 맞아요. 아셨을 거고 그리고 이게 되게 오래된 작품을 번역을 한 게 내가 그냥 영어 좀 알고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나 할 수 있어요 라고 말을 한다는 것 자체는 이미 잘하신다라는 게 보통 이렇게 만났을 때 되게 언어 잘하는 사람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저 이런 거 하고 있어요 하는데 선뜻 나도 하고 싶어요 라는 말씀 못 하세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많은데 근데 합시다라고 하시길래 그럼 그 정도의 자신감이 있으신 분이다 실력이 있으신 분이다 생각을 해서 합시다 한 거죠 바로. 그러셨구나. 그래서 저는 사실 그때 되게 놀랐거든요. 제가 바로 오케이해서요. 그렇게 되게 열려 지금 계속 이 열린 마음에 대해서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굉장히 열려 있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읽으시고 그거를 또 했다니
네. 저는 그 자신감에서 이미 알았죠. 아. 잘 하시겠구나. 아. 그리고 이게 어떤 프로젝트인지 아시니까. 그러니까 막 네. 유명한 작품 갖고 올 거라는 생각 안 했죠. 네네. 네. 아니 그날 이제 낭독회 할 때 이런 작품을 이렇게 했다는 것도 너무 대단하고 너무 끌렸죠 정말. 그랬죠, 맞죠? 맞아요. 그래서 저의 그런 네. 프로젝트 메이지를 너무 이해를 잘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한 거죠. 네. 그래서 네. 질문에 답이 된다. 네, 답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고민하는 게 되게 건강하신 거라는 거는 네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고민하는 이 시간이 낭비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방황하시고 좀 정말 놀고 네 맞아요. 진짜 참고하고 네. 여기저기 다니고 내가 속하지 않았던 그런 환경이나 뭐 분위기, 공간, 일 그런 거에도 막 다녀보고 하다 보면 이렇게 뭔가 또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맞아요. 다 연결이 돼요. 네네네. 또 신기한 게. 네. 그래서 너무 그런 뭔가를 좋아하는 걸 찾아야지에 대한 강박을 느끼시지 마시고 그냥 노세요. 네, 한동안 놀아도 됩니다. 군대 다녀오셨는데. 네, 그리고 놀아도 됩니다. 이게 다 도움이 될까라는 걱정이 있으실 수 있겠지만 진짜 도움이 됩니다. 네, 그게 정말 신기해요. 맞아요. 내가 이런 것까지 하는데 이게 내 인생에 도움이 될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순간이 꼭 오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네, 지금 그 마음을 좀 내려놓고 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 자, 그러면 세 번째. 네, 세 번째 읽어드릴게요. 또 무겁네. 예, 불안과 같이 있어도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와, 철학적이에요. 멋있다. 불안과 같이 있어도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불안 자주 느끼십니까? 어떠세요? 불안은 그냥 디폴트 상태임에 우리가 그러니까 존재하는 사람 존재의 한 디폴트 값인 것 같아요. 불안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존재하고 살아가는 거는.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불안하면서도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그게 이제 관건인데 네, 어렵다. 이 불안을 어떻게 내가 활용할 것인가? 혹은 이 불안으로부터 우리가 불안하면 굉장히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 이런 불안이 에너지가 되고 또 나의 결핍이나 불안이 어떤 동력이 되는 것처럼 좀 그럴 수 있어서 불안하면서도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이것도 아까 얘기한 거랑 좀 비슷한데 그 불안에 귀 기울여주고 그냥 그 불안을 조금 그냥 내버려 두는 거? 내버려 두고 그래 당연한 거야. 이 불안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야.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욕망하고 있고 내가 무언가를 추구하고 있다는 그 증거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불안하지도 않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리고 그냥 쉬운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는데 불안하다는 거는 내가 계속 열망하고 욕망하고 뭔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거니까 좀 그 불안이 무엇인지를 저는 조금 돌보고 그 불안의 내용이 무엇인지 내가 왜 불안한지 그것도 좀 탐색해보고 모색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저는 그 안에서 그거를 해결하고 혹은 돌봐주려는 그 과정 가운데 새로운 무언가가 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그 질문한 학생 그분도 네, 청년분. 네, 청년분도 사실 불안인 거잖아요. 이게 정답을 찾지 못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근데 그 불안을 내가 기울여주고 그 불안과 공존하기 위해서 또 막 탐색할 때 좀 그런 시간의 의미가 있는 것처럼 좀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불안은 모르니까 생기는 감정이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계속. 근데 알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의 불안이 있는데 근데 제가 느끼는 가장 위험한 불안은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게 감정이 불안감을
조금만 가지고 그렇지. 그 텐션을 잘 유지하면서 어. 하면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되는데 맞아. 이게 너무 불안하면. 한없이 바닥으로 빠지게 만들어지는 불안이 있어요. 음. 근데 그런 걸 느껴버리면 불안함을 즐길 수가 없는 거죠. 불안도 즐겨라. 그래서 즐기는 방법은 어. 그 총량을 잘 맞추면 타협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기와의 뭔가 내가 불안을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불안을 하되 네. 그 방법으로 그래.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이제 여기 뚜껑 어디죠? 뚜껑이 없어. 여기 이거 있어요. 다- 예, 말라갑니다. 예. 네. 프리슈가 풀이 지금 말라갈 예. 것 같아서. 네. 예. 그래서 생각을 없앨 수 있는 것들을 같이 하면서 불안을 즐기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미래에 대한 나 이제 직업을 뭘로 갖고 있지? 막 고민도 하고 불안도 해요. 하지만 시간을 정해놔요. 이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만 불안하고 나머지 시간은 그래. 당연히 생각나겠죠. 그러면 뭐 드라마를 본다던가 게임을 한다던가 나의 생각을 잠깐 멈출 수 있게끔 그렇다고 해서 그 불안이 아예 없어지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유지를 하시면서 다스리신다면 불안과 같이 있어도 불안하지 않지 않을까요? 그리고 말씀 들으니까 불안도 그게 없을 수는 없는 일이니까 우리가 감정이 있고 생각이 있는 인간인지라 그렇죠. 그 생존해야 하니까 생존에 대한 사실 불안인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불안도 좀 이렇게 즐겨라. 그리고 불안을 즐기려면 적정하게 네. 분배를 해서 네. 생각을 안 나게 해주는 뭔가 즐기고 불안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히 주고 네. 아니면 글을 써서 해소하는 방법도 있을 수 그 있어요. 방법들을 찾는 게 중요하겠네요. 근데 방법이 무엇인가요 했는데 글 쓰는 것도 있고 일기 쓰는 거 되게 추천드릴 네네. 것 같아요. 네. 되게 불안할 때 저는 퇴근할 때 버스 타고 가는데 네. 이제 제 비공개 계정으로 네. 짧은 그 맞아요. 일기를 쓰거든요. 네네. 그러면 약간 감정을 털어내는 느낌이라 예,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불안이 좀 사라지더라고요. 네, 저도 불안하거나 마음이 몹시 안 좋을 때는 글을 쓰면 그게 이제 객관화되면서 거기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그 방법을 네. 뭐 이미 하시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 네, 그렇죠. 예, 네 번째는 혼자 있는 게 좋긴 한데 옆에 사람을 두는 방법도 알고 싶어요. 제 이기적인 성격과 사람들이 같이 잘 살 수 있을 뭐 아까랑 같은 분이신가요? 그러니까요. 뭔가 글씨가 비슷하긴 한데 예, 혼자 있는 게 좋은데 옆에 사람을 두는 방법도 알고 싶어요. 어떠세요? 혼자 있는 게 좋으세요? 네. 근데 이런 마음은 갖고 계세요? 옆에 사람을 두고 싶기도 하는 혼자 있기 언제 그러냐면 네. 내가 너무 막 이야기 나누고 싶은 어떤 문학 작품을 발견했어. 그리고 나의 생각과 내가 너무나 공감할 수 있는 어떤 뭐 작품, 뭐 미술 작품, 혹은 너무 좋은 음악, 뭐 어떤 이런 사람의 걸 말, 나눌 수 있어요. 이런 거를 영화 그런 걸 봤을 때 이거를 같이 공감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신나겠다. 혼자도 뭐 괜찮지만 네. 이럴 때는 같이 얘기하고 막 맞아 막 이러면서 서로 맞장구 쳐줄 그쵸.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좀 기본적으로 그냥 혼자 있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도 좋은데 그렇게 같이 잘 살 수 있을까요? 네. 제 이기적인 성격을 사람들이 잘 갈 수 있을까요? 잘 살 수 사람은 원래 죽을 때까지 혼자 아닌가요? 맞아요. 누가 옆에 그래요. 있다고 해도 사실 네네. 그 고독한 마음은 그럼요. 떠나지 않아요. 네. 근데 그쵸. 저도 옛날에는 혼자 있는 게 되게 좋았거든요. 네. 근데 밤에 자꾸 불안감이 와요, 저는. 그래서 어떤 불안이죠? 그러니까 뭐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든지 아까 불안하고 또 연결이 되면서 그쵸, 맞아요. 그래서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면 결국 불면증까지 오거든요. 그럴 때 누가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동생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동생은 되게 완전 해피 초긍정의 아이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좀 중화가 밸런스가- 돼요. 맞아요. 그래서 동생이랑 같이 살면서 오히려 이제는 반대로 집에 아무도 없으면 안 돼요. 그럼 또 다시 불면증이 와요. 그래서 이제 저의 고민은 약간 그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혼자 있는 것보다는 누군가와 같이 있는 게 더 좋긴 한데 그래야 잠들 수 있는데 맞아요. 근데 그러면 방법은 그거죠. 그럴 사람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네. 저는 동생처럼 네네 뭔가 같이 있을 때 좋은 사람을 뭐 친구가 됐든 뭔가 형제 자매가 됐든 있으면 혼자 있고 싶을 때는 혼자 있고 또 뭔가 나누고 싶은 게 있으면 또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근데 그런 사람 찾는 게 힘들죠 사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런 동생이 옆에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고 맞아요. 정말 네. 감사해요. 네. 왜 그러냐면 말씀하셨듯이 그런 사람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나랑 진짜 그냥 쉽게 말하면 코드가 맞다고 하잖아요. 결이 비슷하고 코드 맞고 또 내가 흥분할 거에 같이 흥분해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맞아요. 정말 어렵다. 그런 사람은 인생에 한두 명 만나볼까 말까 하다. 그럼요. 라는 의미에서 엄청나게 행운이 뒤따라야 하는 일인데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행운이 이 질문하신 분에게 깃들기를. 그럼요. 맞아요. 네. 저는 감사하게도 동생이랑 성향이 되게 비슷해서 네. 그래서 좀 그게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저는 INFP지만 동생은 ENFP거든요. 네. 정말 앞에 것만 다르지 나머지는 비슷해요. 똑같네요. 그래서 좋아하는 걸 같이 나눌 수 있는 사이여서 그게 가능한데 또 그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거 힘들죠. 근데 항상 그래요. 운명이라는 게 있어요. 늘 적재적소하게 나타나요. 있을까요? 있기를 바랍니다. 네네네. 네, 그러면 마지막 질문. 마지막 질문 듣겠습니다. 이번에 아주 촘촘히 적혀놓은 질문지를 짠짠짠짠짠. 너무 재밌네요. 그래요? 그냥 아무 말 하기 잔치지만 너무 재밌네요. 이게 대본이 없으니 더 재밌어요. 네. 마지막. 와. 오늘 뭔가 철학 모임 같기도 하고 되게 질문들이 당신의 인생을 바꿔준 책이 있나요? 나 인생을 바꿔준 책. 그런 책은 진짜 많을 수 있는데 지금 바로 생각나는 거는 김현수 작가의 이토록 평범한 미래. 이토록 평범한 미래예요. 그 책은 어떤 책이냐면은 요즘에 제가 좀 많이 생각하는 시간에 대한 좀 이야기예요. 네. 시간이 우리가 미래를 기억한다라는 그 표현을 쓰거든요. 우리는 미래를 기억해야만 해.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만을 기억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미래를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의 현재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제 시간도 우리가 과거의 일은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과거의 일도 사건도 우리의 현재의 우리가 얼마든지 다르게 추억하고 다르게 기억할 수 있음으로 해서 과거의 사건도 달라질 수 있다. 그런 개념인데 그래서 이제 미래를 기억한다라는 개념은 미래의 어떤 나의 모습? 그러니까 쉽게는 나의 모습을 내가 기억함으로 해서 그냥 상상은 굉장히 사라질 수 있는 거지만 기억한다는 건 어떤 믿음과 확신, 확정에 좀 어울리는 말이잖아요. 어떤 사건, 이미 된 그것을 기억함으로 해서 지금의 나를 거기에 이제 좀 또 끌고 나가는 거죠. 끌고 나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아까 계속 질문에 대답하면서 우리가 그거를 막 딱
또 그렇다고 막 결정지어져 있는 무엇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거라기보다는 그 앞으로의 미래의 나의 모습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지금의 나를 기다려주고 지금의 나를 참아주고 지금의 나를 인정해주는 그런 삶을 살면 된다라는 그런 저는 교훈 뭐 메시지를 제가 받아서 되게 그 불안으로부터도 좀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것 같고 아까 말했던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라는 그 고민에 대한 답도 밀면은 반대인 것 같고 네. 그래서 지금 생각나는 인생을 바꾼 책이라기보다는 지금 제가 조금 집중하고 있는 개념 책이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책 이름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김현수 작가의 이토록 평범한 미래. 이토록 평범한 미래라고 네. 합니다. 네. 네, 인생을 바꿔준 책이네요. 네, 오늘 질문이 되게 묵직묵직하네요. 작가님은 네. 뭐 책 생각나는 책 있을까요? 저는 사실 제가 번역했던 유서의 일부로부터를 네. 늘 이야기하곤 해요. 네. 저는 전에 그 일본에서 북토크 할 때도 그 제가 번역한 작품 중에 3가지만 꼽아주세요 했을 때 유서의 일부로부터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왜냐면 너무 저의 딱 20대 초반 때 모습이 너무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친했던 선생님한테 받은 편지인데 거기서 왜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편지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나답게 살지 못해서인 거예요. 근데 나답게 살지 못했다는 거는 내가 누군지 잘 모르는 이유인데 물론 그 선생님은 죽음을 선택을 하긴 했지만 되게 많은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네. 나에 대해서 고민하고 네. 근데 뭐 고민 안 하고 살면 얼마나 편해요 사실. 뭐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아까 말씀해 주신 사람처럼 뭘 좋아하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고민 안 하고 살면 정말 편하죠. 근데 그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내 삶을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것만큼 응원해주고 싶은 게 없는 것도 없어요. 정말 응원해주고 싶을 정도로. 근데 그때는 시대 상황 때문에 그렇게 쉽게 나처럼 나답게 살지는 못했던 것 같긴 하지만 근데 그거를 읽고 나서 늘 생각해요. 무언가를 할 때 강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진짜 내가 지금 어떤 걸 좋아하는지 그리고 내가 거절할 때 어떻게 거절을 해야 되는지 그걸 계속 저한테 묻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저도 두렵거나 뭔가 주저앉고 싶거나 뭔가 가면을 자꾸 쓰고 싶거나 도망가고 싶을 때 항상 늘 그 작품을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뭔가 인생의 작품이라고 하면 유서의 일부로부터 이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5개의 질문지를 다 뽑게 되었어요. 네, 오늘 어떠셨나요? 너무 재밌네요. 그렇죠. 재밌네요. 신간을 내시면 작가님들 신간을 내시면 요즘 이렇게 섭외가 어려워서 안 한 거라서 바쁜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혹시 신간을 이렇게 출간하시는 작가님이 계신다면 한번 책방 놀러 오셔서 저랑 이렇게 수다를 떨면서 질문지에 대한 답을 하면 참 재밌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봉투를 잡으면서 이걸 하다 보니 봉투를 다 잡았어요. 진짜 놀랍게도 프로젝트 메이지는 수작업입니다. 이 노고를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또 들고 제가 봉투 하니까 모르시는 분들 이 소설이 봉투 안에 담겨 있습니다. 맞아요. 이 장면을 썸네일로 써야겠는데 이따가 있으니 그래서 제가 6월 18일부터 5일간 코엑스에서 이제 그 도서전을 참가를 하는데 이번에는 일반 부스로 첫 데뷔죠. 그래서 되게 사실 몇 개월간 너무 이 압박감이 심했어요. 너무 잘해낼 수 있을까도 그렇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도 너무 많았고 또 신간 작업도 같이 해서 이번에 이제 제이미 킴 번역가님이 번역해주신 이상형 찾기랑 2개의 사과도 있고 그리고 북캐스트라라는 성우팀이랑 같이 협업을 한 시간을 꺼내 듣는 책
3집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작품을 처음 선보이는 자리라서 부담감은 좀 되지만 독자 여러분들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새벽고양이 책은 좀 새로운 독서의 경험을 할 수 있게끔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책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목요일 며칠이죠? 네, 19일. 6월 19일. 6월 19일 오후 2시부터 네. 7시까지? 네. 좀 더 줄어들 수는 있는데 2시에 시작은 2시. 맞아요. 그래서 제이미 킴 번역가님이 오셔서 이제 사인도 직접 해주시고 작품도 추천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폭풍이랑 애나 침묵이랑 두 개의 사과랑 이상형 찾기를 구매하시면 사인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답니다. 네, 꼭 네. 와주세요. 그래서 네,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도서전이 끝났다 해서 다 끝난 건 또 아니죠. 네, 도서전이 끝나면 이제 책방에도 입고를 시작을 할 예정이라서 혹시 사시는 동네 책방에 저희 책이 없다면 책방 사장님에게 새벽고양이 책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해 주시면 또 제가 또 입고를 하러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만나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마무리로? 정말 읽으시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또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작품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오셔서 또 들려주셔서 이 작품을 만날 수 있는 행운이 깃드시기를 바라면서 저희 근데 이 작품이 어떤 작품인지 말을 안 하지 않았을까요? 네. 이상형 찾기는 어떤 내용인가요? 이상형 찾기는 이제 작가가 우리가 잘 아는 빨강머리 앤을 쓴 루시 몽고메리라는 작가가 이제 쓴 작품인데요. 네. 그 빨강머리 앤의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가면서 아주 초단편 안에 그 남녀 간의 그리고 이제 자신의 이상형을 찾는 그런 과정, 그리고 현실과 어떻게 그 과정이 또 이게 같이 엮여서 진행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굉장히 재미있고 그리고 풋풋하고 그렇죠. 우리의 뭐 연애 세포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고 네. 이 여름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두 개의 사과는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인간의 본성과 그리고 도덕성 그리고 종교심, 신에 대한 인간의 모습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함께 들어있는 작품이라서 그 어떻게 그 주제를 한 편의 짧은 소설 속에 이 작가가 담았는지 묘사했는지 보시면 정말 놀라운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감상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개의 사과 같은 경우에는 딱 진짜 첫 문장들부터 그냥 이렇게 읽고 계시면 아마 그 바다 한가운데 뗏목에 12일간 표류인가요? 16일? 16일이었나요? 네, 그 정도의 기간 동안 네. 이제 그 살아남은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막 주변에 시체도 있고 네. 이미 몰입도가 상당한 네네네. 작품이어서 저는 와 이거다 라고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사과의 작품도 진짜 문학성으로 괜찮은 네. 작품이기도 하고 네. 이 작가가 진짜 알려지지 않아요. 네, 저도 진짜 정보를 아무리 찾아도 네, 많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정말 특별한 문학을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테니 네. 네, 많이 저 읽어주시면 한 가지만 더 네. 시간을 꺼내 읽는 듣는 듣는 책. 네, 책. 네. 네. 그거 너무 기대되는 게 진짜 이거는 그냥 오디오북이 아니라 오디오 드라마거든요. 근데 성우분들이 이걸 연기하면서 읽어주는 것을 이제 녹음해서 저희가 책이라고 시간을 꺼내 듣는 네, 꺼내 읽는 책 듣는 책으로 나왔는데 진짜 소름 돋을 만큼 좋았어요. 아, 너무 좋네요. 그걸 제작해 주신 대표님 정말 대단하고 정말 감동과 소름이 돋으면서 자꾸 듣게 되는데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부스도 마련되어 있죠? 들어볼 수 네, 제가 특별하게 들어볼 수 있게끔 카세트 테이프에다가 녹음을 해갈 거예요. 근데 사실 실제로 듣기로는 폰으로 들을 수 있어요. 네네. 디자인만 카세트 네네. 테이프지만 하지만 좀 약간 클래식한 그런 느낌을 네. 느껴보고자 그날은 음질은 카세트 떨어지지만 너무 뭔가 딱 그 정말 옛날 그 옛날. 시간에 꺼내 듣는 듯한 느낌을 느껴보실 수 있게끔 네, 준비를 해놓을 예정이라서 그걸 네. 들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특별하게 네. 8월 30일이랑 8월 31일 날 네. 세고서림에서 그 성우분들이 네. 직접. 낭독 공연을 해주십니다. 와. 그래서 이틀간, 그래서 네, 그 티켓을 도서전에서 판매할 예정이에요. 특별 가격으로. 네네. 그래서 오셔서 이제 듣기도 해보시고 직접 공연도 보는 그런 문학의 즐거움을 와. 느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네. 이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니요. 저야말로 이런 좋은 작품을 네, 캔해주셔서 이게 진짜 힘든 일인 거 알거든요, 저도. 네. 그래서 또 이런 프로젝트 메이지에 대한 거를 정말 이해를 잘 해주시고 늘 열정 있게 해주셔서 제가 감사할 따름이죠. 감사합니다. 네. 아우,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를.